갑자기 찬바람이 불면서 날씨가 많이 쌀쌀해졌습니다. 특히 내일은 서울의 아침 기온이 2도까지 떨어지는 등 올가을 들어서 가장 춥겠는데요. 자세한 날씨 전망을 김재훈 기상 전문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제가 오늘 출근하려고 아침 일찍 나왔는데 정말 쌀쌀하더라고요. 오늘 낮에도 이렇게 춥습니까? 네, 날씨와 관련된 속담 중에 가을비 한 번에 내복 한 벌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가을철에 비가 내리고 나면 갑자기 날씨가 추워지면서 내복을 입어야 된다는 말인데요. 오늘이 딱 이 상황과 맞아떨어집니다. 어제 적은 양이긴 하지만 곳곳에 비가 내렸는데 이 비구름 뒤로 찬 공기가 우리나라로 몰려오면서 갑자기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오늘 서울의 아침 기온이 7.2도까지 떨어졌고요. 그 밖에 강원 대관령이 3.4도, 경기 파주가 6도로 어제에 비해서 3도 이상 낮게 출발을 했습니다. 어제는 그나마 낮에 볕이 좀 들었는데 오늘은 구름이 껴있는 데가 찬 공기가 지속적으로 유입되고 있기 때문에 한낮에도 기온이 오르지 못하겠습니다. 서울의 낮 기온이 12도에 머물겠고요. 대전이 13도, 대구가 15도로 대부분 지역이 평년보다 4도 이상 낮아서 쌀쌀하겠습니다. 특히 오늘 바람이 상당히 부는데 아시다시피 바람이 불면 체감 온도가 더 떨어지게 됩니다. 오늘 나들이 계획 있으신 분들은 옷차림 잘 해주셔야 되겠고요. 무엇보다 감기 걸리지 않도록 주의를 좀 하셔야겠습니다. 네, 그럼 낮에 나가도 좀 든든하게 입고 나가야 된다 이 말씀이시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근데 문제는 내일 더 추워진다고 하더라고요. 얼마나 더 추워지는지도 궁금하고 이번 추위가 언제까지 또 가나요? 네, 오늘은 쌀쌀하다고 말할 수 있겠지만 사실 내일부터는 춥다는 표현이 더 적절할 것 같습니다. 오늘 밤 사이에 기온이 급격히 떨어지는데 내일 서울의 아침 기온이 영상 2도까지 떨어지겠고요. 경기 파주와 강원 철원은 영하 2도까지 내려갑니다. 네. 이에 따라서 산간과 내륙 곳곳에서는 서리가 내리겠고 얼음이 오는 것도 상당히 많을 것으로 보여서 농작물 피해 없도록 좀 대비를 하셔야겠고요. 특히 산간도로는 얼어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운전하실 때 좀 주의를 하셔야겠습니다. 월요일 아침은 일요일보단 기온이 다소 오르긴 하지만 여전히 한낮에도 쌀쌀하겠고요. 지금 예측대로라면 월요일 밤 사이에 한반도 북쪽에서 추가로 찬 공기가 내려옵니다. 따라서 화요일 아침이죠. 화요일 아침에 서울의 기온이 0도까지 떨어지겠고 수요일도 0도 안팎이 예상이 됩니다. 수도권 지역이 올가을 들어 첫 영하권으로 내려가는 등 초겨울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당분간 아침뿐만 아니라 낮에도 기온이 10도 안팎에 머물기 때문에 건강관리를 좀 잘 하셔야겠고 이번 추위는 목요일 낮부터 좀 누그러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 소식 들으시면서 이제 좀 더위가 가시나 싶었더니 이렇게 추워지는 거야 하는 분들 계실 것 같아요. 올 겨울 날씨도 전망해 주시죠. 네, 매년 가을은 다른 계절보다 좀 짧게 느껴져서 또 아쉽다는 생각이 항상 많이 들기도 하는데 특히 올해는 9월에 늦더위가 이어지다가 갑자기 초겨울 날씨로 바뀌다 보니까 또 유난히 더 짧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기상청 전망에 따르면 다음 달에도 이번처럼 갑자기 날이 추워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을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요. 아마도 다음 달 중순만 되면 사실상 겨울 날씨를 볼 때가 많겠습니다. 비는 예년보다 적게 내리겠고요. 11월부터 추워진다는 전망을 통해서 아마 짐작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올겨울은 예년보다 추울 가능성이 좀 상당히 높습니다. 네. 12월 역시 기습적인 한파가 자주 찾아올 것으로 보이고요. 겨울철 한파가 몰려올 때 전형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인데 서해안으로 눈이 좀 상당히 많이 내릴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1월도 예년보다는 더 춥겠고 1월부터는 동해 상공으로 한기가 좀 자주 들어오면서 아마도 강원 영동 지방은 큰 눈이 내릴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예. 작년하고 좀 비교를 좀 해보자면 작년 11월과 12월은 엘니뇨 현상 탓에 전 세계적으로 고온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작년 미국의 경우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벚꽃이 피는가 하면 그 춥다는 러시아도 얼음이 많이 녹았다는 얘기를 소식을 전해드리기도 했었는데요. 그런데 올겨울은 이 엘니뇨의 반대 현상인 라니냐가 발달을 합니다. 반대되는 현상답게 이 라니냐가 발달할 때는 우리나라에 한파가 자주 밀려오는 경향을 보이곤 했습니다. 아마도 이러한 부분을 반영한다면 올겨울은 예년보다는 좀 추울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전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참 많이 더웠는데 올 겨울에는 이렇게 춥다고 하니까 미리미리 대비를 해야 할 것 같은데요. 그래도 일단은 이번 주에는 날씨가 쌀쌀해도 단풍 구경하러 가는 분들 참 많을 것 같습니다. 단풍이 절정인 산들이 많다고요.
네, 차가워진 공기만큼이나 이제 대부분의 산들이 울긋불긋 물들고 있습니다. 강원도의 산들은 이미 지난주부터 단풍이 절정에 이르렀고요. 특히 이번 주에는 속리산과 소백산에 이어서 서울의 북한산에서도 단풍이 절정기에 들어갔습니다. 단풍의 절정 기준은 산의 80%가 물들면 절정으로 보는데요. 이제 중부지방은 어느 산을 가셔도 절정에 이른 단풍을 즐길 수가 있습니다. 네. 남부지방도 하루가 다르게 가을빛이 짙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부터 기온이 상당히 떨어지는 데다가 주말부터 일교차도 상당히 크게 나기 때문에 아마도 이번 주부터는 단풍이 산 하부까지 물들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아마도 다음 주 후반쯤이면 내장산이 단풍의 절정에 든 등 남부지방의 대부분 산들도 최고조에 이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 주 그리고 다음 주 단풍객들이 상당히 가장 많이 몰릴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주의해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주말에 기온이 크게 떨어지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보온에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되겠고요. 특히 고지대를 찾으시면 눈이 내렸거나 얼음이 얼어서 길이 미끄러운 곳이 상당히 많습니다. 낙상 사고가 나지 않도록 주의를 하셔야 되겠고 가장 중요한 것이 본인의 체력에 맞게 등산로를 선택을 해서 산행을 안전한 산행이 될 수 있도록 계획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이렇게 날씨는 갑자기 추워졌는데 그래도 이 늦가을 즐기려고 많이 외출하실 겁니다. 건강관리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마지막으로 팁 전해주시죠. 네, 사실 지난주까지만 해도 기온이 평년보다 높아서 10월치곤 좀 꽤 따뜻한 편이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었는데 일주일 사이에 이처럼 겨울 날씨처럼 날씨가 급변을 했습니다. 이처럼 날씨가 급변하게 되면 우리 몸이 기온 변화에 적응을 하는데 많은 에너지를 쓰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결국 면역력이 떨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또 감기에 걸리기가 쉽게 되겠고요. 특히 일교차가 크게 되면 호흡기나 심혈관 질환자는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일교차가 10도 이상 벌어질 경우에는 호흡기 질환자의 사망자는 9.7%가 증가를 했고 또 심혈관 질환자의 경우는 8.1%까지 증가를 했습니다. 고혈압이 있으신 분들은 혈압이 갑자기 올라서 뇌경색이나 뇌출혈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요즘처럼 기온 변화가 클 때는 평소보다 건강관리를 더 철저하게 해야 되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과도한 음주를 피해야 되겠고요. 과일을 자주 먹어주면 도움이 되겠고 특히 호흡기가 건조하면 감기에 걸릴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따라서 수분을 자주 보충해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엇보다 아침, 저녁으로는 많이 춥기 때문에 보온에 신경을 써야 되겠고요. 운동 시간도 너무 이른 시간은 피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잘 새겨 들어야 되겠네요. 지금까지 김재훈 기상 전문 기자와 함께 날씨 살펴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